대체의학 사열요법으로 비염 치료를 하였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수십 년간 고생하였으나 고치지 못하고 포기하였거나 체념한 분에게 치료의 꿈을 공유합니다. 치료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질병은 미세혈관의 핏길이 막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의 과학기술은 건강한 혈액이 미세혈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그 독한 항생제도 먹고 수술도 하고 장기 적출로 치료도 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장기는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심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장기가 20%만 살아있다면 스스로 복원력에 의하여 원상 회복될 수 있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미세혈관의 핏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바로 그 미세혈관 핏길을 열어주는 의료혁명입니다. 사열요법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수술도 아닙니다. 알레르기 비염 역시 바로 핏길이 열리면 치료되는 것으로 치료되었다는 입증 방법은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사열요법 전도사들은 알레르기 비염은 병도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비염 환자들이 치료되었다는 많은 후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면 알 수 있는데 첫째로 돈이 안 들고 둘째로 집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셋째로 내 병은 내가 고치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넷째 나도 대체의학 지식을 습득 및 나눔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알레르기 비염 치료 전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70세 남성입니다. 본 유튜브 방송은 본인이 직접 부르 편집 교육을 보고 독학으로 제작하였으나 방법, 경험, 실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본 방송을 비난하는 댓글 역시 거부합니다. 본 유튜브 방송은 어떠한 협찬이나 물품을 팔거나 단 1원도 실익을 취하지 않으므로 좋아요, 구독은 사양합니다. 지금 이 사열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교재를 잘 읽어보고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항 사열 시간은 약 5에서 7분입니다. 부항을 떼고 사열을 닦고 있습니다. 모이는 어혈량이 조금 작지만 나왔다는 것은 비염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두 번째 부항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부항을 걸자마자 사열이 더 나옵니다. 다시 부항압을 보충하여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사열량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열이 잘 되지 않아서 애먹는다는데 나는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순간 신기루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고속도로가 확 뚫리는 느낌이 들더니 금방 효과가 나타나 코막힘이 사라지고 콧물, 재채기가 멈추고 코로 숨 쉰다는 것이 약물 복용급 지긋지긋한 비염 고생 끝이 될 것 같습니다. 비염 환자에게는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행복이란 것이지요. 사열량이 많이 차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얼굴에 어떻게 사열을 해? 망설였지만 지금은 왜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았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나같이 만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이 방법을 공유하여 질병 없는 건강한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리는 없지만 교재를 잘 읽어보면 95% 이상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열량이 이제 제법 많이 차올랐습니다. 이 사열요법은 의료기관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거울을 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항기만 구입하면 다른 돈이 들지 않습니다. 병원을 오가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 대신 기본, 이론, 실습 교재 3권을 충분히 읽어보고 시술하기 바랍니다. 모든 의료행위가 사고가 있듯이 사열도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혈 있는 사람과 아스피린 복용자는 하면 안 됩니다. 사열 직후에는 생식이나 과도한 운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빈혈 건강식품도 먹고 죽염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회 사열량은 150cc 이내로 10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현대의학보다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열 부항을 제거하고 사열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생혈은 탈지면에 스며들고 어혈은 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신장과 간을 사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료인은 피가 밖에 나오면 붓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실험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사혈침을 10개 정도 놓고 있습니다. 얼굴이니만큼 다른 부위보다 작은 침으로 적게 사혈합니다. 사혈 2일 후에는 흔적이 거의 없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사혈 후 소독이나 연고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혈하면 그곳에는 피가 잘 통하기 때문에 세포 복원력에 의하여 피부 치료가 깨끗하게 낫습니다. 얼굴이라서 상처 생길까봐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전립선비대, 두통, 무좀 등 현대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도 상당한 효과를 보았으며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혈과 생피의 구별은 탈지면에 완전히 스며들면 생피이고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어혈이며 확인 가능합니다. 생피는 과산화수소에 넣으면 완전 분해되고 어혈은 과산화수소에 넣으면 더 단단한 고체로 변합니다. 생혈은 미세혈관을 통과하지만 어혈은 미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세포 조직의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포 분열을 막아 그 장기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검버섯이 되거나 굳은 살 또는 다른 질병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혈은 몸속에서 나쁜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나의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더욱더 심해졌고 충동증으로까지 진화하여 담당 의사의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2번의 수술 전력이 있는 터라 수술이 진절머리 나서 서울 유명 병원에 재차 진료받은 결과 수술을 또 권유받았습니다. 한 지인이 난감한 상황에서 충동증은 수술해도 재발할 수 있다면서 어느 지방의 유능한 조제 가능 약사를 소개받아 그의 처방으로 보름 동안 약을 먹고 다시 서울병원에 가서 완치 확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수술 면제 판정 완치는 정말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병은 널리 자랑하면서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사 역시 비염 치료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비염은 충동증보다도 더 어려운 질병인 것이 분명합니다. 비염 사혈요법을 진작 왜 몰랐을까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큰 행운일까요? 천만다행이고 사혈을 열심히 하여 다른 질병도 고치려고 합니다. 비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심해진 걸 느꼈습니다. 젊어서는 매일 달리기로 면역력을 키웠는데 이제는 하루에 8,000보 걷는 것으로 바꾸어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사혈요법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일이 가장 힘들 때가 많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강을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확인하고 또 천천히 확인하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국 독립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사혈광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마도 생피 뽑는 사혈 방법을 시술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혈 방법이 좋기는 한데 꼭 공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바 공부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 숨쉬지 않고 입으로 숨쉰다는 것 정말 힘들지요? 나도 이젠 그런 걱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건강한 사람은 고통을 모릅니다. 어혈량이 제법 차오르고 있어 나는 비염 치료에 도취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에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혈 시간은 약 5분 정도이며 사혈은 57부항 정도로 마칩니다. 부항을 제거하고 흐르는 생피를 휴지에 닦고 어혈 덩어리를 닦습니다. 생피와 어혈이 분리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코 옆에 보이는 어혈 덩어리를 보면서 사혈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오늘은 5만 가지 다 동원하여 치료해도 효과 없는 비염 치료를 사혈요법으로 치료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염 환자들에게 건강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